중국 제조 2025 마지막 해 현 상황은? 중국이 2015년 선포한 중국 제조 2025 계획이 올해 마무리됩니다. 중국 국무원은 2015년 5월 8일 제조업 질적 성장을 위한 전략적 계획으로 중국 제조 2025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30년 장기 혁신 계획 중 첫 번째 단계입니다. 중국 제조 2025는 제조업 기반 육성과 기술 혁신, 녹색 성장 등을 통해 중국의 경제 모델을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바꾸겠다는 중국 정부의 산업 전략입니다. 국무원은 당시 제조업은 국가를 세우는 근본이자 부흥시키는 도구이고 강국을 이루는 기반이라며 10대 핵심 산업을 제시했습니다. 10대 핵심 산업은 차세대 정보기술, CNC 및 로봇공학, 항공, 우주, 해양공학 및 첨단기술 선박, 고속철도, 고효율 신에너지 차량, 친환경 전력, 농업기계 장비, 신소재, 생물제약 및 고성능 의료기기 등입니다. 중국은 10대 핵심 산업 23개 분야를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해 핵심 기술 부품 및 기초 소재의 국산화율을 2020년까지 40%로 끌어올리고 2025년에는 70%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미국 외교협회는 2019년 5월 발표한 보고서 중국 제조 2025가 전 세계 무역에 위협이 될까해서 중국 제조 2025는 국가주도 산업정책으로 정부 보조금을 투입하고 국영 기업을 동원하며 지식재산권 획득을 추구해 서구의 첨단 산업 기술력을 따라잡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이를 위협으로 간주하고 두 차례 관세 제재를 가했습니다. 2018년 본격화된 미중 무역 전쟁이 그 연장선에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중국 제조 2025는 2016년 제13차 5개년 계획과 2021년 제14차 5개년 계획을 통해 확장을 거듭했습니다. 최근에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강조하는 새로운 질적 생산력 고품질 발전 개념을 통해 한층 더 발전했습니다. 중국의 경제 전략을 결정짓는 2024년 7월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선 새로운 질적 생산력을 통해 고품질 발전에 더 큰 동력을 제공해야 한다라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중국 제조 2025는 어느 정도 실현됐을까요? 홍콩 신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2024년 4월 30일 중국이 이 계획을 수립할 무렵 도로의 자동차는 대부분 서구 자동차 회사에서 생산된 것이었고 하늘은 미국 보잉이나 유럽 에어버스가 만든 항공기가 지배했다. 수입 CNC 없이는 공장을 운영할 수 없었고 컴퓨터와 휴대전화의 반도체, 운영체제, 소프트웨어는 대부분 미국에서 조달됐다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중국 제조 2025는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중국 제조업이 고품질, 첨단기술,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변화를 모색했다라며 260개 이상의 정량적 지표 중 86% 이상이 달성됐으며 2024년 말이나 2025년에 완료될 가능성이 크다.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같은 분야에선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국내 시장 점유율 목표로 제시한 신에너지 차량 90% 이상, 이동통신 장비 80%, 산업용 로봇 70%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신문은 중국 제조 2025 추진과 발전의 직접적인 결과로 중국 사회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 중국 소비자가 구매한 전기차의 수가 화석 연료 자동차를 앞지르게 되었고 가장 인기 있는 자동차는 중국 제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산 여객기 C919가 가장 활발한 노선 중 하나를 이용하고 있고 5G 기술이 널리 도입되면서 중국의 철도 승객들은 터널을 지날 때도 초고속 인터넷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중국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많은 스마트 공장과 자동화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다. 국산 반도체와 운영체제를 사용한 최우수 휴대전화가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이 되었다. 중국 조선소의 생산 능력은 미국을 200배 이상 앞지르게 되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가장 많은 난관에 직면한 분야 중 하나가 정보기술 산업이라며 서방의 제재 등과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칩적회로, 통신장비, 운영체제, 산업용 소프트웨어, 스마트 제조 분야에서 설정한 대부분의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신문은 항공우주는 중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제재를 받은 분야 중 하나라며
엄격한 제재 규칙으로 인해 중국 과학자들과 공학자들은 순전히 자신들의 노력에만 의존해야 했다. 하지만 그 노력은 결실을 맺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화성 착륙 탐사, 베이더우 위성 항법 시스템, 우주정거장, 달 뒷면 착륙, 지구 관측을 위한 세계 최대의 상업용 위성 관측망 구축 등 거의 모든 목표를 달성했다라며 여러 중국 우주 기업들은 2024년 말이나 2025년에 재사용할 수 있는 로켓을 발사할 계획인데 이 목표 역시 제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신문은 전력 장비 기술 분야에서는 중국 제조 2025 덕분에 중국이 추격자에서 선두주자가 되었다라며 중국 과학자들과 공학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깨끗한 석탄 화력 발전소를 개발했다. 그리고 고온 가스 냉각 원자로, 나트륨 냉각 고속 원자로, 토륨 기반 용융염 원자로 등 차세대 원자력 발전 기술을 개발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력 발전소, 가장 효율적인 태양열 발전소, 가장 강력한 풍력 발전소, 최첨단 최대 규모의 장거리 송배 전망을 구축했다라고 짚었습니다. 해당 분야에서 달성되지 않은 목표는 초고출력 가스터빈 발전 장비와 2기가와트 원자력 가압 수용 경수로 등이 있다고 합니다. 신문은 로봇공학, 농업기계 장비, 생물제약, 해양공학 등에서는 설정한 모든 목표가 달성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신문은 중국 기업은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초전도 자기 공명 시스템, 즉 MRI를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제조할 수 있으며 이는 계획된 목표보다 70% 더 높은 5테슬라의 자기장을 생성할 수 있다. 가격은 유사한 서방 제품의 10분의 1에 불과해 MRI가 필요한 중국 환자의 병원 검사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회사가 개발한 항암제가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했는데 가격은 서방 제약회사가 제공하는 비슷한 약물보다 싸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신문은 기술 발전으로 중국의 농업 생산량도 크게 늘었다. 경작지가 제한되어 있음에도 드론, 자동 파종기, 생명공학 기술 등 덕분에 중국은 전 세계 채소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 기업이 만든 로봇계와 같은 제품도 뛰어난 성능과 저렴한 가격으로 국제 경쟁사보다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라며 게다가 중국은 현재 모든 유형의 민간 및 군용 선박을 생산할 수 있는 지구상 최대의 조성 공장이 되었고 대부분의 핵심 장비를 자급자족하고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가장 달성률이 낮은 분야는 신소재 분야로 현재 75% 달성했습니다. 신문은 대형 심자외선 비선형 결정, 저렴한 티타늄 합금 분말, 특정 특수 초전도체 물질 리튬이온 배터리로 구동하는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2배로 늘릴 수 있는 그래핀 전극 물질, 일부 특수 화학물질 등의 산업화가 달성되지 못한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신문은 이와 같은 성과들을 제시하며 서방이 지금까지 시행한 제한적 조치를 살펴보면 그것들은 효과가 제한적이었고 때로는 역효과를 냈다라면서 앞으로 얼마나 성공적일지는 의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국무부 장관에 내정된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도 2024년 9월 보고서 중국이 만든 세계 중국 제조 2025 9년 후에서 중국의 성과를 인정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10대 핵심 산업 중 전기차를 비롯한 고효율 신에너지 차량, 친환경 전력, 해양공학 및 첨단기술 선박, 고속철도 등 4개 산업에서 세계적으로 선도적 위치에 올랐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항공, 우주, 생물 제약 및 고성능 의료기기, 신소재, CNC 및 로봇공학, 반도체를 비롯한 차세대 정보기술 등 5개 산업에서는 부분적으로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았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2024년 12월 31일 신년사에서 국내 총생산은 130조 위안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며 곡물 생산량은 1조 4천억 킬로그램을 넘어섰고 중국인의 밥그릇은 더 많은 중국 음식으로 채워지고 있다. 지역 개발은 조화 효과를 내며 역동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새로운 도시화와 농촌 활성화가 서로 통합되고 공명하고 있다. 친환경 및 저탄소 개발이 심도 있게 추진되어 아름다운 중국의 그림이 서서히 펼쳐지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새로운 산업, 새로운 직업 형태, 새로운 본보기가 등장하고
신에너지 자동차의 연간 생산량이 처음으로 1,000만 대를 돌파했다. 그리고 칩적회로 인공지능, 양자통신 분야에서 새로운 성과를 거두는 등 현지 상황에 맞는 새로운 생산성을 키워왔다라며 창어 6호의 첫 달 탐사, 멍샹호의 대양 탐사, 선전시와 중산시를 잇는 49.7km 길이의 다리인 선중통도, 남극기지 칠링 가동 등이 별과 바다를 꿈꾸는 중국인의 야망을 보여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시 주석은 2025년에 우리는 제14차 5개년 계획을 완전히 완성할 것이다. 우리는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고품질 발전에 집중하며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을 촉진하고 경제와 사회 발전 속도를 공고히 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제 운영은 몇 가지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고 외부 환경의 불확실성이라는 어려움, 신구동력 전환의 압박이 있지만 노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라며 우리는 항상 고난과 시련을 겪으며 성장해 왔으니 모두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라고 역설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중국이 만들어갈 올해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